국내 의학계의 최고의 권위로 여겨지는 분시 의학상에 대해 아시나요? 대한의학회와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은 한국 의학계의 학술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의학 분야에서 양국의 친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분시 의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분시 의학상은 구한 말인 1901년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내한하여 당시에 선진적인 위치에 있던 독일 의학을 전파한 독일인 의사 리하르트 분시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명명되었습니다. 분시 박사는 개인 진료소를 열어 민간 의료봉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사진, 편지, 일기 등을 통해 구한말 당시의 척박한 위생 상태와 낙후한 의료 현실을 소상히 기술하여 의미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분시 박사는 조선의 의술을 상세히 소개한 글에서 이런 조선의 의술은 마치 1000년 전의 것과 같다 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분시 박사가 기록한 조선의 의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의 의술에 관한 기록들. 모든 종류의 복통에는 작은 개구리 3마리를 산채로 삼키면 즉효가 있다. 만약 병세가 극도로 심할 땐 삶은 까치 1마리나 4개의 구운 개 발을 먹으면 좋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초를 배 주위에 바르는 치료법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대변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병아리에 내장을 넣고 1시간 동안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아이들은 40살 된 여자의 머리카락을 넣고 충분히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입가에 두드러기가 났을 경우 환자의 어머니가 진흙과 소금을 입에 넣고 침을 섞어 덩어리를 만든 후 환자의 머리에 바르면 즉효가 있다. 여름철 감기에는 잘게 썬 양파와 거리에서 채취한 먼지 한 움큼을 물에 섞어 복용한다. 매독을 확실히 치료하는 방법은 메뚜기 3마리를 잡아 날개에 꿀을 바른 다음 말려 가루로 만든 후 술에 섞어 매일 아침 공복에 복용하면 된다. 어떠신가요? 20세기에 들어선 조선이었지만 의료기술 또한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드라마를 보면서 조선의 의술도 무언가 치료도 하고 사람도 살렸다고 오해하지만 이런 수준의 의술을 믿고 치료를 받다 보면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궁궐에는 어의가 있어서 이렇게 치료도 하지 않았냐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이렇게 임금님의 매화 냄새를 맡아보고 매화를 먹어보며 병의 유무를 살피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매화란 임금님의 대변을 말합니다. 만일 임금님의 속이 불편해서 설사라도 하신다면 붙들려 매를 맞게 되거나 운이 나쁘게도 임금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저승길을 따라가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류층의 사정이 이러할진데 대부분 상것이나 촌것인 백성들의 상황은 결국 이들 무속인의 손에 달려 있었죠. 이어지는 영상은 남성 무속인인 판수가 독경으로 병마를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페버 신부의 1925년 영상입니다. 남성 무속인 2명이 병마를 쫓아주기 위해 왔습니다. 환자를 불러 앉혀놓고 경을 읽어 병을 일으킨 귀신을 불러냅니다. 악귀를 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뭔 개소리야! 적당한 장소를 찾는 동안 병 속에 들어간 병마를 괴롭히기 위해 병을 이리저리 굴려댑니다. 땅을 파고 악귀를 가둔 병을 묻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마법은 1925년 조선에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환자의 병은 나았을까요? 그건 판수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병마가 와서 붙었거나 정성이 부족했거나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며 한 번 더 하자고 할 수는 있었어도 병이 낫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환자가 죽으면 그건 그의 팔자 탓이었습니다. 전하 판사 들여다가 구설한들 소용있나.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외국 의사들과 의료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있었고 이들이 병원을 세워 일반 환자들을 돌봐주기도 했지만
넘쳐나는 환자들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본 의료 환경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한편 하늘이 내린 형벌로 생각했던 문둥병 환자들은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했고 인가에 접근하면 돌팔매질을 당하곤 했는데 이는 아이의 생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속설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납치와 살인 그리고 식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실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에서 발생했던 이 여광, 이 군필, 이 판용 치사 사건의 기록을 보면 문둥병 환자인 이 여광이 6살 아이를 잡아 생간을 내어 먹자 아이의 아버지가 이를 복수하기 위해 이 여광을 죽여 그 생간을 꺼냈고 이를 목격한 이 여광의 동생 이 군필은 목을 매 자살을 하고 원래 병을 앓던 이 판용은 충격을 받아 쓰러져 죽었다 라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인데 대한제국은 1909년 8월 칙령을 내려 전라도 일대의 문둥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인 자해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순종 3년인 1909년은 대한제국의 모든 실권이 이미 일본에 넘어간 상태였는데 자해의원의 설립과 이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는 일본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1부 영상에서는 구한말 의료 현실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소록도 자해의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0년 역사였습니다.